무슨 한이 그리 깊은 걸까? 지방의 한 시장 골목은 매일 밤 그 사람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진다고 했습니다. 시장 건물 계단 참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사람은 연배가 지긋한 할머니였습니다. 저번에도 전화하셔가지고 누가 경찰 불러서 와서 데리고 가셨거든요. 날이 밝은 그곳에선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 사람들한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 안다 어떻다 하는 거 그래요? 시장에서 차로 몇 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할머니는 벌써 몇 해째 밤만 되면 시장에 나타나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지은 지 꽤 오래된 낡은 빌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 광경은 이 건물 4층에 사는 비명 할머니 때문에 생긴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4년 전인가 이 약주 할머니가 이사를 왔어요. 배송 같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심해지더니만은 이제 물 뿌리고 돌멩이 던지고 하는 거예요. 뭐 거의 매일이다시피 하고 아침 저녁으로. 비명을 지르는 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수시로 폭발하듯 비명을 지르는 할머니는 냄비부터 돌덩이까지 앞집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한 일도 없는데 툭하면 앞집을 향해 행패를 부리는 통에 앞집 부부는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황장애가 내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울증까지 생겨갖고.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면 언제 또 할머니가 찾아올까 무서워 집을 떠나 있는다는 성환 씨의 아내. 이 할머니가 너무 심하게 저러니까 너무 잘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제가 이제 일단은 지인 집에 가 자려고요. 다른 이웃들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소주병을 한 3번을 깨셨거든요. 소주병을? 네. 이유 모를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한다는 할머니. 연배가 지긋한 할머니는 치매라도 앓고 계신 게 아닐까? 빌라 이곳저곳과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비명을 지르고 이상 행동을 하는 할머니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것도 수십 번. 한날은 가니까 이제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좀 여서 내가 도대체 얘가 어째 살겠습니까? 할머니는 칼을 들고 이래가 있는 거예요. 다짜고짜 선희 씨를 향해 욕을 퍼붓던 할머니가 갑자기 식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 했다는 겁니다. 연로한 노인이 벌이는 일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해온 게 벌써 4년째랍니다. 아 진짜 안타까운 게 자식들 오는 거 보셨어요? 단 한 번도 자식들 오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과 같이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다 하니까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이거는 보건소 일이다. 경찰도 관계기관도 고령의 할머니가 벌이는 이 일에 도무지 나서주질 않는답니다. 딸은 연락을 안 받아요. 저 행정전화번호 뜨면 받지를 않고 할아버지한테 계속 설득을 하면 할아버지는 조금 동의도 하고 이제 뭐 하시긴 해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경범수대가 있습니다. 인근 소란으로 그것도 한 10여 차례 발부해봤고 우리 나름대로 또 즉심도 또 재판도 밖에 안 옵니다. 저 할머니 옵니까? 안 오잖아. 그런 의미가 없어.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비명소리. 내려가지고 또 있으면 누가 신고해서 데려온다든가. 네, 그래. 그래서 경찰이 데려다 놓으면은 또 나가고. 그런데 10분 넘게 소리를 지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섭니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탄 할머니는 그 길로 몇 분을 내달려 어딘가로 향합니다. 할머니의 목적지는 얼마 전 소리를 지르던 바로 그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과일 가게 앞에 서서 귤을 만지작거리는 할머니. 없지요. 처음 본 제작진을 향해 넋두리를 시작합니다. 나도 속상해. 남편 때문에. 남편이 무슨 일 있으셨어요? 딸 같다 당신이 그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우리 딸까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죄송해요. 남편이 외도를 해 속이 상한다며 잠시 울먹이던 할머니는 잠시 뒤
갑자기 분노를 터뜨립니다. 들어본 놈아.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동안 소리를 지른 할머니는 걸음을 재촉해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 들어갑니다. 할머니 손에 들려있는 건 손에 소주 있다. 소주 있어? 네. 그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을 그대로 들이키는 할머니. 한동안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명을 내뱉던 할머니가 아예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란이 계속되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경찰들이 익숙한 듯 할머니를 달래보려 하지만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할머니. 인근 지구대에 도착한 뒤에도 할머니는 좀처럼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할머니의 남편이 지구대에 찾아왔습니다. 나 힘들지. 그러면 안 괜찮아요. 날만 감소해봐 10년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비명을 지르는 아내 때문에 본인도 고통스럽다는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매일 밤 이어지는 할머니의 위험한 외출을 막을 수 있을까? 소란이 있은 다음 날, 할머니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작진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는 할머니. 그런데 저희는 SBS에서 나왔어요. 난 동탄부터 왔는 줄 알았어. 아니요, 저희는 방송국에서 왔어요. 방송국. 알았어, 미안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관계자인 줄 알고 오해했다며 사과의 의미로 커피 한 잔을 내줍니다. 어젯밤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술을 왜 그렇게 드세요? 속이 상하니까 술을 먹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음이 필잖아. 안 그래? 6.25 사기를 당해가 부모 형제 다 잊어버렸거든. 내가 잊어버려 고아가 돼가 그 길로 온데 돌아다니다 보이 좋은 집을 누가 마련 이야기해 줬구만 이래대가 그 집을 갔는데 계속 일을 했는데요. 사과밭에 거기까지 일하고 집에 밥하고 또 일하고.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다는 할머니.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라 고생만 했답니다. 돈을 준다고 한번 전화를 했더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빨리 적어야 되는데 적기를 못하고. 야, 씹어도 못 맞지요. 일만 제가 빠지. 고생만 죽더라고. 몇 해 전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무하게 놓쳐버렸고 이후 할머니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문에 붙어가지고 삐삐삐 이게 문 누르는 게 삐삐삐삐 난 여자는 그렇게 하고 나는 그런다고 물 퍼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개패티 패고 딴 건 없고 저는 날 뚜디를 패고 개패티 폈어. 누가 뺐어요? 이 지금 남자가 오지 말고 아래 개패티 폈어. 앞집 여자가 할머니 집 현관문을 자꾸 열려고 하고 이에 항의를 하면 그녀의 남편이 자신을 때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삐익하네. 내 그 소리 한다고. 지금? 예. 못 들어가면 금방 삐익하더라. 삐익삐익하지. 예? 발을 안 듣기지. 방금? 응, 발이 삐익삐익했다 금방. 또 두 번째. 자꾸만 들리지도 않는 도어락 소리가 들린다며 이상한 말을 이어가는 할머니. 할머니는 앞집 부부가 자신을 공격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우린 어렵게 할머니의 오랜 지인에게 부부의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옛날부터 할아버지한테 막 가정폭력 당하고 살았고 계속 맞고 살다 보니까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막 불쌍하다고 하지 말자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으셔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것 같아요. 할머니의 지인들은 아마도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가 마음의 병을 얻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조금 이렇게 바람도 있으시고 그 스트레스는 나는 참 좀 여자라서 나도 참 안 됐다는 부분이 많이 있어. 할아버진 할머니 마음에 든 병의 이유를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실례지만 남편분이 좀 외도를 해서 본인이 고통스럽다. 그럼 나는 그런 거 없죠. 나는 외도가 네가 나야 팔자도가 무슨 외도.
나는 그런 거. 할아버지 역시 갑자기 변해버린 할머니 때문에 당황스럽기만 한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끊임없이 건장한 남성이 자신을 찾아와 폭행을 할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바깥의 동태를 살피는 할머니. 이분이 평상시에 지금 자꾸 문을 두드리고 누군가 자기를 괴롭히고 이런다는 뭔가 환청도 의심되고 피해망상도 의심되잖아요. 이것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를 당연히 해줘야 되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린 여러 차례 설득 끝에 할머니의 치료를 시작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저희랑 병원 꼭 같이 가보셔야 돼요? 네,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 다음 날 할머니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침밥을 챙겨 먹고 제작진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한 할머니. 반찬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사랑해. 그런데 분위기 좋게 식사가 끝나자마자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시작합니다. 너 가쁘고 없니 또 눌렀더란 말이야. 할머니가 소리 들린다고 우리가 여기 카메라 놓고 갔잖아요. 근데 확인을 해봤는데 소리가 녹음이 된 게 없어요. 누군가 분명 집에 침입하려 했다며 갑자기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할머니. 가보자. 병원은 안 가. 내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잠깐만 가서. 안 가. 뭐하러 간대 내가. 아니 검사. 됐다가 가라. 뜻밖에 만들지 말고. 왜 자꾸 이러노? 내 정신이 이상자가. 순식간에 극도로 흥분하며 또다시 돌변해버립니다. 약 이거 다 드시려고요? 그럼 아유 이거를 다 드시면 안 돼요. 필요 없어. 네 가라고 그래. 가라고 내가 먹는 거야. 다 먹는 거야. 아니 안돼 이거 다 드시면. 오지 마. 아니 약은 이걸 지금 다 드시면.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4년을 도돌이표처럼 치료가 무산되며 날로 악화되기만 한 할머니.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우리 4년 동안요 학교가투서에다가 매일같이 신고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요. 내 배도 힘들어요. 병원을 모시가시라니까. 병원 모시가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웃과 경찰들이 할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도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아니야. 당신들 가쁘고 우리 영감하고 내하고 이모들하고 간다 이거라. 지금 가실 거예요? 오늘 차 타고 가는 게요. 야들하고 간다고요. 아 저희랑 간다고요? 알지. 다 가면 될 것 같아. 또다시 봄바람처럼 기분이 바뀐 할머니가 제작진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재밌게 이제 남은 여생 즐기셔야죠. 고마워. 사랑해. 웃으며 치료를 약속하고 진료실로 들어간 할머니. 하지만 진료를 하며 입원 치료 얘기가 나오자 할머니는 또다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듯합니다. 가만히 사람 자꾸 만들고 정신 이상자도 만들라고 그러는 거야. 입원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갑자기 병원을 나가버리는 할머니. 좀 딸쟁이를 왜 이랬노? 아니요. 가만히 좀 정신 이상자 만들래. 할머니가 흥분하자 할아버지도 마음이 약해지고 맙니다. 미친 안 돼. 진짜 웃긴다 야. 이게 갑자기 지금 안 되지. 아마 필요하다 이러면 대표적으로 나가 있던데 나는 대고 가야. 또다시 길고 긴 설득이 계속되고 어렵게 할머니의 입원이 결정됐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내가 볼 때. 너무 내가 좀 잘못했나 싶고 내 잘못이야 싶고 내가 한다고 했어. 밤마다 술에 취해 쏟아내던 한많은 비명소리를 이제 멈출 수 있을까? 치료를 받겠다고 하니까 진짜 잘했니. 나머지 이제 삶을 좀 행복하게 잘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저희 마음.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한많은 과거를 훌훌 벗어던지고 가벼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서 할머니도 이웃들도 모두 평온한 밤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